150이 아니라 150 맞죠? 156번 할 차례죠? 156번 할 거예요. 실제 시험 문제는 156번 같은 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제 어떤 점이 있고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대칭이고 그다음에 넓이 그다음에 있고. 자, 한번 해봅시다. 뭘 구하는 거야? 이 점이 좌표 구하는 거야? 마침 노트에서 알파, 베타라고 예쁘게 준 것도 좋아요.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점이 있고. 잠깐만요. 이걸 좀 제대로 그려볼까요? 그 다음에 y는 x가 있고 여기에 점 하나가 b가 있고 여기에 c가 있겠네요. bc는 대칭이요. 알파, 베타 b점, 여기는 베타, 알파.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알파가 베타보다 큰 상승입니다. 그렇죠? 자, 이 친구의 넓이가 이제 뭐라고? 2루트 3이라고? 네, 한번 볼게요. 뭘로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식을 쓰면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거고, 당연히 지금 y는 x분의 2니까 알파분의 2는 됐다나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용할 건데 나중에 그 전에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보세요. 이 길이 그냥 구할게요. 이 길이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니까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x는 y 대칭이니까. 그러면은 수직해서 자, 이 길이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그거에 루트 2배에서 뒷변이 루트 2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 높이는요? 높이는 이 직선으로부터 얘까지 떨어진 높이, 얘를 구해야 했잖아요. 이 직방은요, 이거겠죠? x 더하기 y가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중학교 때 배우죠 이거. 중학교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그래프가 있으면요, 예를 들어 여기 위에 한 점이 3,2,1이라면요 만약에, 그럼 얘네들의 합이 C예요. 왜냐면은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은요 x, y의 합이 일정한 애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보세요. 얘 넘겨보면은 x 더하기 y가 C라고 나오잖아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가 x, y 좌표의 합이 일정한 친구들이다를 알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중학교 때 배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각자의 중학교가 어디 나왔는지 생각해 보시고 안 가르쳤다면 선생님을 탓하시면 되고, 일단은 이제 영상 안 배웠어요? 아, 그래요? 무슨 중학교지? 연성중. 네, 연성중이요. 야, 근데 여기 연하중 나온 친구 있냐? 없는 거 같은데. 네, 연하중 진짜 어디까지 망해가는 건지. 네. 안타깝네요. 연하중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 왜 없어? 너 연하중 왜 안 가냐? 궁금해서 물어봐. 더 가까워. 아, 연하중. 대명문 연성중. 연성이 명문은 맞아요. 여러분들보다 한창 더 저 때는요, 진짜 연성중 애들이 날아다녔죠. 연성중은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다 전교 1등 거의 다 했고요. 출신 애들이. 선생님 다닐 때도 연수고등학교 전교 1등은 거의 연성중 거였어요. 청량중이 약간 맨날 2등이었고. 그때 애들 공부 진짜 잘했지. 연우가 청량중이야? 자, 볼게요. 일단은 다시 한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는 어떤 함수다? x, y 좌표의 합이 항상 다 일정한 점들을 모아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x, y 좌표가 알파, 베타니까 이 둘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죠? 두 개 더한 게 이거라고요. 이 직선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y는, 제가 저 식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참고로 말하면은 유리함수 있죠? 변비례함수 배웠잖아요. y는 x분의 c라고 쓰면은 이 함수는 x, y 좌표의 곱이 항상 일정한 친구들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알면 좋겠고요.
또 이런 사고방식이 있으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거든요. 역시 이것도 기본적인 라인이겠죠? 필요한 문제 풀 때 필요한 여러분들 더 윤택하게 풀어줄 수 있고 길을 잡아줄 수 있는 애들이에요. 먼저 일단은 이 직선과 예상의 거리를 구할게요. x 더하기 y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0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2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2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절대값이니까 길이가 금방 나오네요. 그렇죠? 루트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겠죠? 왜냐면 얘네들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양수니까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게 높이고 그 다음에 밑변은 누구예요? 저거였죠? 루트 2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더하기 된다. 곱하기 2분의 1 요거 한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얼마? 2루트 3. 2루트 3. 네, 2루트 3.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4루트 3 나왔네요. 우리가 알파랑 베타를 쓸 수 있지. 이번에 이제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4루트 3인데 베타가 알파분의 2니까 알파 제곱분의 4 이러면은 정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구하는 문제가? 문제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하는 거야?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닌가? 이렇게 해야 되나? 야 잠깐만 기다려봐. 너무 귀찮은데? 야 알파 베타 곱한 게 2잖아. 어떻게 안 되냐? 연립 해야 되냐? 연립을 해야 되겠네요. 귀찮네요. 자, 알파의 4제곱 마이너스 4루트 3의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더라. 여기서 알파 제곱을 구할게요. 알파 제곱을 구하는 거다. 그렇게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걸 한 번 더 제곱해라. 그리고 이제 대신에 여기도 이걸 이용해라.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4. 그러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게 더 편하겠네요. 연립하는 거보다. 자, 이제 이거 제곱하면 알파의 4제곱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의 4제곱이 여기가 48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얘를 4개 더해줄게요. 4개 더해주면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의 미안. 얘 4개를 더해주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완전 제곱이 나오고 이게 16 더하니까 24로 딱 떨어지네요. 그렇죠? 이거 4개 더해주니까 정답은 8이네요. 양수겠죠? 요즘은 아니겠죠? 네,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였네요. 이게 1등급짜리라니 세상에는. 네. 근데 여러분들께 제가 또 말하는데 이건 팁이니까 가져가세요. 기본은 아니고 팁인데 유리함수에서의 팁은 늘 말하지만 알파 콤마 알파분의 2로 두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냥 문자 2개 준 다음에 나중에 식에다가 얘를 이용하세요. 아시겠죠? 그게 훨씬 편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 이런 걸 지켜주시면 정답이 굉장히 나올 겁니다. 197번 요거 하고 제가 경우의 설명을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P나 C를 모르는 친구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없으면 토요일에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퍼뮤테이션, 순열이랑 콤비네이션 조합, 순열과 조합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모르고 토요일에 오시잖아요. 이 문제는 예전에 한번 풀어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학원 다녔던 친구들 중에는 2차 함수가 fx고 fx 2차고 gx는 유리함수고 t는 3보다 작은데 t가 이렇게 있고 x t 플러스 2에서 g에다가 f를 합성했더니 이때의 최소값을 ht라고 한답니다. 자,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t에다가 제가 1을 넣으면은 1부터 3까지로 범위가 지정되고 1부터 3 사이에 얘를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최소값, 치역이 제일 작은 값을 뱉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인 건 이제 아실 거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HT라는 친구는 함수를 먼저 해석해야죠. F에다가 G에 T 플러스 2, T가 1보다 작을 때고요. 여기는 항상 6이 돼요. 1부터 T가 3일 때고, 그리고 H에 마이너스 1은 7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림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합성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보다 가운데 있는 gx입니다. gx는 누군가의 치역이자 다른 친구의 정의역이니까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gx를 그려보니까 gx를 잠깐만 그려볼게요. 점근선이 5랑 1이네요. 그렇죠? 5랑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가겠죠? 지난 점 하나 구해보자. 3을 집어넣을게. 왜냐면 나누어 떨어질게. 3 집어넣으면 3,0이야? 아닌데? 3,2야? 3,2 아니야? 3,2죠? 네, 3,2죠. 그럼 이런 그래프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3,2는 좀 써놓고요. 그러면은 4,3을 지나는데요. 자, 이때는 그래프를 좀 제대로 그릴게요. 자, 먼저 이 점근섬이 교점으로부터 두 칸 한 칸 떨어진 거니까 여기도 두 칸 한 칸 떨어지게 대칭으로 4,3도 지날 거예요. 그쵸? 그리고 당연히 이쪽도 두 칸 한 칸 지나고 두 칸 한 칸 지날 거니까 자, 여기는 7,0이랑 그 다음에 얼마예요? 5,-1을 지나겠네요. 자, 이런 그래프가 gx입니다. 이 정도 한번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차 함수에서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건 또 뭐다? 대칭축이죠. 그러니까 킬러 문제 풀 때 항상 그게 뭐냐? 기본적인 것들. 네, 시그니처, 함수의 시그니처는 구해놓고 합시다. 아직 우리는 대칭축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2차 함수 얘네고요. 근데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은 자, x가 5보다 작은 부분만 정의된다 했으니까 여긴 집어도 되겠네요. 몰랐어요 이거를. 자, gx는 5보다 작은 부분만 정의된다고 합니다. 그럼 gx의 개형을 보니까 그렇네요. gx는 어떤 값을 집어넣어? 보세요. gx는 x를 점점 크게 집어넣을수록 함수값이 올라갑니다. 그쵸? x를 크게 집어넣을수록 나오는 값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값이 점점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fx의 대칭축이 만약에 여기 2라고 해볼게요. 2라고 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자, gx에다가 이제 x를 정의역을 넣을 거잖아요. 그쵸? 자, 이 정의역의 간격은 1부터 3이니까 2죠? 간격이 2죠? 예를 들어 제가 gx에다가 2부터 4를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t가 2라서 우리는 여기부터 여기를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f에 g가 있는데 자 2부터 4를 넣어볼게요. gx 2부터 4를 넣으면은 3보다 좀 작은 값부터 한 3까지 나오겠죠. f 입장에서는 누가 순차적으로 들어가요? 여기 2분의 5라고 합시다. 2분의 5부터 3까지가 들어오겠네요. 2분의 3이라 할게요. 2분의 3부터. 그렇죠? 이 값을 2분의 3이라고 그냥 제가 지어낸 거예요. 여기 순차적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fx 입장에서는 2분의 3부터 3이라는 정의역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들어오게 된 거죠. 네, 그때 최소값은 이 값을 뱉겠죠. 그쵸? 그게 ht겠죠.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중요한 게 이 친구가 누굴까입니다. 이 대칭축이 누굴까? 누구일까?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t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던 항상 일정하대요. 네, 항상 일정하대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t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든 간에 항상 h 나오는 값이 얘라는 거네. 아, 내가 요 사이에서 대칭축이 걸려있고 대칭축이 항상 이 범위 사이에 걸려있고 그때마다 나오는 값이 6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대충 만약에 여기 2라고 다시 가정했는데 제가 만약에 0부터 2를 잘라볼게요. t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0부터 2가 나왔습니다. 0부터 2가 나오면은 f 입장에서 누가 들어와요? 자, 0일 때의 값이 얼마입니까? 0일 때가 몰라요. 얼마 나오겠죠? 5분의 3인가? 5분의 7이야? 네. 5분의 7부터 뭐 여기는 얼마야? 3분의 5까지 나오면 돼요. 그럼 잘 들어볼게요. 제가 t에다가 0을 넣어서 0부터 2에 대한 여기 치역값이 들어오고요. 그러면 제가 얘를 그리면은 여기부터 여기가 그려질 거 아니에요. 2가 안 나왔으니까 2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서부터 어디? 5분의 7부터 3분의 5만 딱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때 최소값 이 친구잖아요. 얘가 6이 안 나왔잖아요. 최소값 어디서 나온다고요? 얘를 넣었을 때인 3분의 5에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뜻이죠. 야, 어딨어? 얘를 넣었을 때 나오는 이 값을 f에 넣었을 때가 최소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네. 자, 볼게요. 그 경계가 t가 마이너스 1일 때래요. 경계가 t가 마이너스 1일 때래요. t가 마이너스 1까지는 계속 여기가 최소래요. 이 얘기는 뭘 반증하고 있죠? 내가 t에 마이너스 1을 넣는 순간 대칭축이 닿는다는 얘기죠. 아, 1이야. t에다가 1을 넣는 순간 t에다가 1을 넣는 순간 대칭축에 닿는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범위가 이렇게 잘리거나 이렇게 잘리거나 이렇게 잘리면 대칭축이 안 닿아서 항상 이쪽에 있는 친구, 이렇게 자를 때는 여기 친구, 이렇게 자를 때는 여기 친구가 최소값을 가져갔는데 1이 되는 순간 대칭축에 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t에다 1을 넣으면 1부터 3인데 그때 3을 넣었을 때 나오는 gx의 값인 2가 대칭축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나 이거 모르고 푼 거다? 알았지? 설명을 위해서 했는데 답이 맞았네. 네. 어차피 2 아니면 3이겠지 뭐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아, 이 친구 대칭축 2구나. 3을 넣었어. 그러니까 자, t에다 1을 넣어서 1부터 3이 나왔는데 그때 이 3, 맨 끝에 부분의 범위를 넣었을 때, g에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대칭축이구나 라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네요. 그러니까 fx는 꼭지점이 2,6인 거죠. 뭘구 하는 거야? f에 뭘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fx 이렇게 쓰면 되겠죠? m x-2의 제곱 더하기 6입니다. 자, m은 누구를 구해요? h-1로 구할게요. h에 마이너스 1을 t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자, 1로 하면은 얼마였죠? 1로 하면 얼마야? 좀 구해봐봐. 2분의 3. 그럼 무슨 소리예요? 아, 제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르면 치역이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뭐 무언가부터 2분의 3까지 나오겠지. 어차피 여기 알파라고 여기 2분의 3이라고 하면은 2분의 3에서 최소값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2분의 3을 여기에 넣었을 때 m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6 했을 때 나오는 값이 7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m 값이 4 나오는 것도 어렵네요. 그렇죠? 네, 정답입니다. 그래서 네. 어렵지 않죠라고 하는 건 좀 심했나? 어렵죠. 얘는 어려운 게 맞아요. 합성함수가 근데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함수 단원 설명할 때 합성함수 역함 설명할 때 위에다가 썼죠. 절대값 합성함수 역함수 킬러 문제의 소스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좋은 데를 가고 싶으면 합성함수 역함수 절대값은 아주 쉽게 다뤄야 돼요. 네, 걔네한테 뭔가 어려우면 안 돼요. 지금은 어려운데 그래서 연습하셔야 돼요. 제가 합성함수 얘기할 때마다 계속 강조하는 게 누구죠?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분명 x를 먼저 봤지만 나오는 치역이 바깥에 있는 친구 입장에서는 저렇게 정의역이 된다고 봐요. 이거 있죠? 이 관점을 계속 외면하지 마시고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불편하실 거거든요. 지금 잘 안 돼서. 근데 불편해도 계속 해야 돼요. 이거 익숙해지지 않으면 어차피 대학 좋은 데로 못 가요. 그렇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서 하시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대학에 관심 없는 친구가 학교 다니진 않겠죠?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관심 있는 거지? 기훈아? 그래요. 됐어요. 자, 이제
제가 경우에서 설명을 좀 하고 필기 좀 할 준비하시고 얘도 또 기본적인 것들 알려드리겠죠? 네. 필기 해보시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이거 경우의 수 여기를 내가 설명을 좀 할 시간이 별로 없다. 별로 없네요. 좀 아쉽네. 일단 숙제 먼저 내드릴게요. 무리함수 숙제도 먼저 내고 합시다. 설명하면서 필기할 것도 꺼내 놓으시고 무리함수는 무리함수 적은 것 같은데 아 그렇네요. 딱 좋네요. 네. 이번 숙제는 무리함수 전부 다인데 몇 문제야? 82문제네. 그치? 82문제는 좀 많은데. 어쩌지? 불안도가 적어? 몇 개밖에 없어? 한 페이지야? 다 해보세요. 그러면 괜찮네요. 네. 채원이가 저런 표정하는 거 처음 봤는데 다 해보세요. 네. 네. 고난도가 적으니까 할만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한 시간당 거의 한 20문제 정도 나갈 거거든요. 앞에 것들 쉬운 것들은. 근데 이제 고난도만 좀 걸리겠죠? 그러면은 대충 한 수학 숙제하는데 4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4시간 정도. 여러분들의 속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 속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M이 다가 아니에요? 4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6인데 여기에 5 집어넣어요? 네. 42. 네, 지훈이 선생님을 좀 믿어주길 바라고 이제 무리함수 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 한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이 MPR이 한 번만 씁시다. MPR이 뭔가요? n-r팩분의 m팩인가요? 네, 그리고 NCR이 n-r팩 분의 m팩인 거 전부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NCR이 NC n-r이랑 같은 것도 아시겠죠? 예를 들어 10C 3이 10C 7과 같은 걸 아셔야 되는데 이부터 시작을 할게요. 저거 한 번씩은 쓰세요. 저기 있는 책 한 번씩은 쓰세요. 팩토리얼 모르는 친구 없다고 생각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할게요. 얘도 한 3번은 수업했다지?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일단 얘가 왜 그런지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 생각이 없지 마시고요. 다 아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마인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몇 명이 있냐면 여기가 12명이 있는데 자, 제가 12명 중에서 이제 기분이 눌리고 싶은데 눌러볼까? 아니야? 알았어. 기분이가 싫대요. 그럼 제가 이제 12명 중에서 제가 여기서 아이스크림을 사올 사람을 뽑을게요. 말이 나왔으니까 아이스크림 사줄까? 어쨌든 생각해보고. 알았어? 자, 근데 사올 사람을 4명을 뽑을 거예요. 4명. 네, 4명을 뽑을 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게 12C 4잖아요. 그러니까 4명을 뽑는 가지수가 있겠죠. 12C 4.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안 갈 사람 8명 뽑는 것도 똑같은 가지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4명을 뽑은 순간 안 가는 애들 8명이 정해지니까, 그리고 안 가는 8명을 뽑는 거랑 진대가 없겠죠.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온 거죠.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좀 왜 하냐면은 이게 C를 쓸 때 이런 사고방식을 조금은 가져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연수여고에서 서술형 문제를 이렇게 낸 적이 있는데 NCR이 n-1C R-1 더하기 n-1C R 이거를 증명해라 라는 거를 연수여고가 숙제로 이제 시험으로 냈어요. 서술형으로 냈고 첫 번째는 식으로 증명하고 두 번째는 상황으로 증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얘랑 같은 건 식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볼래요? 자, n팩을 얘 빼기 2하면은 n-r팩 얘 팩. 이게 왼쪽이고 여기는 역시 전체 n팩을 얘 빼기 2하면은 r팩. 그 다음에 얘만 쓰면은 n-r팩. 하니까 양변이 똑같죠. 그쵸? 식으로 증명도 됐지만 방금 전에 아이스크림 얘기한 거는 상황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잘 보세요. 아니, 이걸 식으로 증명할 때는 일단 이렇게 하겠죠. n 팩토리얼. 일단 이거 한번 써봐. 한번 써놔봐. 이거 증명할 거야 지금부터. 늘 하던 건데 아니 연수요구가 시험문제 그렇게 냈으니까 한번 해야지. 이번에서 연수요구가 제일 많은데 연수구가 아니 더 안 많지? 연수구 5명? 연수요구 6명. 그쵸. 연수요구가 더 많네. 기훈아 뭐 하는 거야? 연수가 더 숫잖아. 나 써봐. 네. 생각해보면은 연수여고 애들 가장 많이 가르친 것 같긴 해. 학원 하면서 신기하네. 인천여고 은근히 잘 안 보여. 인천여고는 어디 다니까? 궁금해. 인천여고에 잘 안 보이고. 용년여고도 거의 없지. 자, 일단 볼까요? 자, 이제 식으로 증명해보면 스스로 하셔도 되는데 한번 그냥 바로 할게요. 자, 이쪽은 n-r팩의 r팩인데 얘가 여기는 n-1의 팩토리얼에 자, 얘에서 얘를 먼저 빼세요. n-r팩 n-1에서 r-1 빼면 이거다. 맞죠? 그 다음에 r-1팩 옆에 거는 n-1팩에서 자, 얘에서 얘를 빼세요. 그러면은 n-r n-r-1팩 에다가 r팩이죠. 자, 이거 뭐 양변에 뭐 곱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쪽은 가만히 냅두시고 이쪽을 통해서 얘가 나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방식은 이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수가 나왔으니까 통분해야죠. 먼저 그러면 자, 이 친구 입장에서 볼 때는 r-1팩 입장에서 볼 때는 얘보다 r이 한 개 부족해요. 제가 그래서 r을 하나 곱할게요. 미안해. r을 곱해줄게요. r-1팩 곱하기 r은 r팩이 맞으니까 이제 r팩으로 변환됐습니다. 여기는 r팩으로 변환이 됐고 자, 이런 것도 잘 봐야죠. 얘는 보세요. 이 숫자의 의미를 보면 n-r보다 한 개 작은 숫자죠. 얘는 n-r이 그럼 당연히 얘에다가 n-r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n-r보다 하나 작은 숫자까지만 곱했으니까 얘까지 곱해주면 되겠죠? 위안에 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도 이 친구랑 이 친구가 n-r팩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통분이 되었으므로 정리해보면 n-r의 팩토리얼의 r팩에다가 자, 위에는 뭘로 묶을까요? n-1팩으로 묶어보니까 자, 얘 더하기 얘니까 n이죠. 얘에다가 n이 하나 더 늘었어요. n팩이죠. 네, 증명이 됐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식으로 증명이다 하셔야 되고 상황은 뭐 맨날 했던 거니까 은수가 굉장히 건방진 포즈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수에게 물어볼게요. 어떤 상황이야? 네, 이제 건방짐이 사그라드니까 다리가 안으로 들어가네요. 네. 자, 어때 은수야? 아니 웃으면서 지금 손을 지금 주머니에 넣고 있고 쓸 생각도 안 하고 오늘 지각도 하고 숙제가 그치 아니야 또 몰라 우리가 뭐 여자친구랑 싸워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어 아니면 헤어졌을 수도 있고 저런 이유였어 그것도 아니에요. 네, 알았어요. 자, 이제 볼게요. 상황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n명의 사람이 있어요. 분명 좀 r명을 뽑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럼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12명 중에 이제 4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그럼 제가 4명을 뽑은 가지수가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4명이 뽑힌 애들 중에 이 4명이 뽑힌 애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기훈이가 있는 거와 없는 거로 나눌 수 있겠죠. 이 4명 중에 기훈이가 있는 그룹도 있고 기훈이가 없는 그룹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12명 중에 4명을 랜덤으로 뽑았으니까 기훈이가 있는 그룹도 있고 없는 그룹도 있겠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야, 내가 12명 중에 4명을 뽑을 건데 12명 중에 4명을 뽑을 건데 얘는 결국 기훈이가 있는 거가 기훈이가 없는 걸로 나눠서 따로 구한 다음에 더해도 정답이지 않겠냐. 그렇잖아. 기훈이가 있다 없다로 얘네가 다를 수 있잖아. 그럼 내가 뽑아볼게. 야, 기훈이가 이미 있대. 기훈이 당연히 간대. 그럼 이제 몇 명만 뽑으면 돼? 3명. 몇 명 중에 3명이야? 11명 중에 3명을 뽑으면 되겠죠. 이 기훈이 뽑았으니까 11명 중에 3명 뽑으면 되겠죠. 자, 여기는 기훈이를 안 뽑을 거래. 그럼 기훈이를 빼고 남은 11명 중에 4명을 다 뽑아야 되겠죠. 이 둘을 더하면은 12시 4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해 볼게요. N명 중에 R명을 뽑는데 특정 A라는 사람이 R명 그룹에 이제 A라는 사람이 있냐 없냐를 더하는 거죠. 그쵸? 어떤 A라는 특정 인물이 R명짜리 그 그룹에 N명 중에 R명을 뽑을 건데 뽑을 건데 그 중에서 그 R명 그룹에 A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이 따로 있잖아.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A라는 사람이 있는 그룹, 없는 그룹 나눠서 구하겠다는 거야. 잘 봐봐. 그럼 얘는 누구야? A라는 사람이 있는 그룹을 뽑은 거야. 왜? A는 이미 뽑아놓고 나머지 N-1명 중에 R-1명을 뽑으면 되거든. 여기는 A라는 사람이 없는 그룹인 거지, 그치? 왜? A 안 뽑을 거고 N-1 중에 R명 뽑을 거니까. 이렇게 더하면 결국 N명 중에 R명 구하는 거와 징배 없다는 거지. 이걸 물어봤다니까? 연수연구에서. 뭐 어떻게 정답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정답 처리의 기준은 뭐였겠어? 한 명이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을 나눠서 뽑느냐 마느냐를 얘기를 하는 걸 봤겠지, 그치? 사람 한 명을 두고 특정 인물을 두고 그 인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갈랐느냐를 봤겠지, 그치? 네, 이렇게 서술형만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학교 연수여고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교 애들도 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연수여고는 벌써 이게 4년 됐으니까 나올만 하죠. 4년 맞나? 4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돼요. 자,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하셨죠? 다음 시간에 이제 무리함수 더 설명을 뭘 하고 싶은데 원래는 오늘 뭐 하려고 했냐면은 조편성 그리고 C에 대한 어떤 고찰을 좀 하고 싶단 말이야. 고찰을 좀 하고 싶었단 말이야. 이것만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조편성 말고 야 조합이라는 이 C 있잖아. 얘는 언제 쓰냐면 진짜 중요해. 이것 좀 제대로 파악하면은 이거 그 다음부터는 문제를 틀리기가 힘들어. 솔직히 헷갈리질 않거든. 야 지원아 C는 언제 쓴다고 했냐? 아니야. 네. 수아가 내가 언제 쓴다고 했어? 이름이 맞아. 얘기해. 네. 그러니까 이거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12명 중에 내가 4명을 뽑는데 4명을 뽑을게. 그러면은 혼자 이 4명 뽑는다고 했으니까 얘네가 조에 이름이 없어. 그냥 어떤 이름이 없는 똑같은 바구니 3개에 내가 4명을 넣는 거잖아. 이땐 C를 쓸 수가 없는 거야. 너네가 이 문제를 풀 때 12C 4 곱하기 이제 남은 8명 중에 4 곱하기 뭐 4C 4 한 다음에 뭐 300분의 1 뭐 이런 걸 외웠는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봐. C를 쓸 때는 항상 이름이 있는 뭐 아니면 구별이 가는 아니면 특정 상황 인 어떤 바구니라고 말하는 게 뭐라고 할까? 그릇이랑 합격했는데 그릇에서만 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부터 저랑 같이 여기를 문제를 풀면서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저랑 경우의 수를 문제 풀면서 제가 쓰는 저만의 용어들이 있는데 이 용어들에 익숙해지시면은 다른 애들보다 훨씬 잘하시게 될 거거든요. 훨씬.
자, 예를 들어 다시 한번 볼게요. 12명, 여기 있는 12명을 4명 나누겠습니다. 나눌 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 여기가 이름이 없죠. 그럼 저는 C를 못 써요. 그래서 일단 임의로 바구니들의 이름을 정할게요. 임의로 정해놓겠습니다. ABC. 자, 그럼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름이 있다, 구별이 된다. 이게 다 무슨 뜻이라고 했냐면은 옆 친구한테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자, 이렇게 다 지워놓고 예를 들어 이제 하은이한테 하나 바구니 하나만 가져와라 했어요. 4명 들어갈 바구니 가져와라 했습니다. 뭐 가져올래? 네, 이렇게 고르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죠. 구별할 수가 없죠. 왜냐면 여기다 4명씩만 들어갈 바구니거든요. 고를 수가 없죠. 그냥 이런 거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으로 문제 풀 때 옆 친구한테 이걸 물어봤을 때 이 새끼가 제대로 고를 수 있나 판단하시면 돼요. 고를 수 있으면은 상황이 맞는 거예요. 이름이 있는 거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럼 C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만약에 잘 못 가져올 것 같아요. 제대로 못 가져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C를 쓰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이름을 붙이죠. C를 쓰고 싶으니까 ABC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내가 한이한테 이렇게 물어보겠지. 가운데 거 좋다 했으니까 비상자를 가져와봐. 그럼 이걸 가져오진 않을 거 아니야. 얘를 가져올 거 아니야. 구별할 수 있잖아요. 이제 구별되는 순간부터 C를 씁니다. 자, A 상자에 들어갈 친구 이렇게 불러주면서 자, 그럼 비상자는 8명 중에 남은 8명 중에 4명, C 상자는 들어가죠. 근데 자, 이러면 ABC에다가 제가 4명씩 넣은 게 된 거죠. 문제가 뭐예요? 근데 원래 문제는 이름이 없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울 겁니다. 이름을 지으면서 뭐가 들어갑니까? 300분의 1이 들어가요. 왜요? 자, ABC나 ACB나 BAC나 BCA나 CAB나 CBA가 이제는 모두 다 같은 게 되었잖아요. 네. ABC 뭐 이렇게 되어 있던 애들이 얘네가 모두 다 같은 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일렬로 배열하는 3팩토리얼이 이제 이름 지으면서 다 똑같은 걸로 취급됐잖아요. 그러니까 300분의 1 하는 거죠. 그렇죠? C를 쓸 때 이름이 없는 공간에 함부로 쓰시는 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구별가는 공간에 써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물론 제가 이렇게 그냥 박스를 그려놓으니까 얘도 막 수환이 같은 친구들 입장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얘는 너네 입장에서 왼쪽 박스, 첫 번째 박스, 두 번째 박스, 세 번째 박스로 구별도 가능하잖아. 이럴 수도 있거든. 근데 아니지, 문제 상황을 보면은 박스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 근데 랜덤으로 박스가 나눠져 있는 상황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두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C를 쓰기 전에 항상 구별 가능한가? 네.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오늘 숙제가 좀 많으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더 드릴 건 없고 그 데리 테스트만 보고 갈게요. 다음 시간에 조편성 한 번 더 할게요.